총장님 지금 한 2년 정도 지휘봉을 잡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큰 비전과 추진 전략 이걸 세우고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데 네. 좀 어떠세요? 좀 뭐 저 구상하신 거에 비해서 좀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반은 잘 됐고 반은 잘 안 됐다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 어느 사회에 가든 어느 산업에 가든 어디서 일하든 필요한 걸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전공이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공에 해당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하나로 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컬래버레이션에 해당되는 협력이 중요하고 또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랭귀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대학에서 교수님이 인위적으로 티칭 오리엔티드 돼 있는데 앞으로 사회는 엄청나게 기술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응용 적용하려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우리 플립트 러닝에 해당되는 거 실제로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래스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려고 그러면 융합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캡스톤 프로젝트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캡스톤 프로젝트 학교에서 하는 이런 교과과정 비교과정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인턴십에 가서는 더 큰 규모에 해당되는 앞에서 얘기하는 문제 해결력을 갖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도전학기며 또 한편으로는 인턴십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총 우리 이우일 회장님께 한번 우리 기업가 정신과 좀 결부해서 또 회장님께서 한번 좀 메시지를 한번 좀 주시죠. 여태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선진국이 있고 그걸 열심히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행한 그런 문제도 생기고 했는데 하여튼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공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딱 앞으로 나와 보니까 더 이상 따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다시 말씀드린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퍼스트 무버는 그럼 누가 하느냐? 바로 창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사실 있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좀 정부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대기업들도 좀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그냥 교수일 때는 몰랐는데 이제 큰 보직을 한 총장으로서 보게 되면 대학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대학은 어쨌든 굉장히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성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연구든 교육이든 수월성에 해당되는 거, 양질에 해당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수들이든 학생들 우리 자율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학에 해당되는 그 개방성에 해당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기업가 정신에서 또 코어에 해당될 수 있는 우리 창의성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학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들한테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학생들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할 수도 있고 진학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기회가 잘 안 보였는데 지금 학교에서 또 산업에서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을 잘 쓰시는 교수님, 산학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어떤 연구 결과를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시는 분, 나는 기술 이전으로 끝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그 기술 이전을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더 큰 부를 같이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그때 기여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건 여러 형태로 교수님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다양성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고 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데 지금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역량 또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발전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한번 얼마 전까지도 학교에 계셨고 또 지금 과총 회장으로서 보실 때
우리 지금 대학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좀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대학 시스템은 적어도 100여 년 전에 확립된 시스템이거든요. 학과, 커리큘럼, 학기제 이런 것들은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의 성격은 그 사회에서 나가서 제 몫을 할 어떤 기능이랄까 양식과 더불어 기능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부 이 분화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학과 시스템이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다 바뀌고 있고 뭐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무의미해지는 그런 세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BTS, 뭐 오징어 게임, 제일 시발이 강남 시스템, 뭐 그 전에 여기 우리 송 회장님 계시지만 난타,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 왜 이공계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올까? 잘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쪽은 정해진 틀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공계 쪽, 특히 이공계 쪽 대학 이런 데는 그 정해진 틀이 있고 또 선배가 가는 길을 나는 따라가야지 해갖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갖고 거기서 잘 못 벗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이제 깨는 그런 시스템이 대학에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또 차기 정부에 또 좀 바라는 거 이런 걸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또 사실 교육 쪽에서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재정도 힘들고 또 우리 다학사에서 혁신을 하려고 해도 아직 문화 생태계가 잘 안 갖춰져 있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주시죠. 그게 필요한 게 저는 현장 체험이고 인턴십입니다. 미국 애들은 인턴십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해가지고 2번 내지 3번을 합니다. 내가 배운 걸 가가지고 한번 적용해보고 안 되는 거는 뭐가 부족한가 와서 다시 배웁니다. 인턴십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학기 또는 2학기를 쉬어가면서는 코앞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턴십 하게 되면 소통하고 그다음에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인턴십을 우리 학생들은 70% 이상이 대기업에 갑니다. 대기업은 인턴십이 아니라 한 달 해가지고 취업용 인턴십입니다.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우려고 그러면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가가지고 배워야. 오늘 여기 기업가 정신 많이 하고 창업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하면 저도 아까 창업하면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겪었거든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걸 하고 싶으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인턴십을 가서 방학 동안에 가서 그 스타트업에 가서 같이 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학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좀만 그 수능에 해당되는 거를 일주일 정도 땡기고 프로세싱하는 거를 일주일만 땡기면 1월 말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걸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비서관님 이번 정부에 몸담고 있는 이제 중소벤처 비서관으로서 물론 이제 교육비서관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한번 그 동안에 많은 그 성취도 있으셨고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내년 5월 10일이면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요. 한번 또 후임 중소벤처 비서관이나 교육비서관은 좀 우리 대학사회 기업가 정신 함양 그런 문화 생태계 또 제도 혁신 이런 걸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고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지금 그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교육하고 취업하는 과정에 인벌브돼 있는 부처가 교육부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 대학 고등인재의 육성과 취업 그다음에 이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비서관 내지는 정부 산하 조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그 기업들이 그 대학의 교육 현장에 좀 더 인벌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아까 총장님도 다양한 아이디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투자가 여전히 지금 대학의 교육 고등교육 투자가 지금 우리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일반
초중등 교육 투자에 비하면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로벌 창업대학원 지금 창업 석사 과정 하고 있고 지금 저도 학생 때 창업을 해서 지금 IP 지식재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이형근 이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그 이번에 아마 10개 대학 릴레이식으로 지금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최고 경제지인 서울경제 이제 선임 기자인 이제 고강본 선임 기자님이 보셨던 걸로 봤었을 때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중요한 요소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어떠한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하나랑 그다음 전체 참여자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연구 중심 대학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이제 유교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교 철학이 이제 수기치인인데 일단 이 성균인의 DNA가 기업가적 대학에서 어떠한 역할을 발휘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자인데 사회자한테 질문 주시면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창업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총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형 그런 교육, 기초 탄탄한 가운데서요. 두 번째는 연구 혁신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내년에 30조 국가 R&D를 대학과 출연연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이게 임팩트 있는 특허가 나오고 그게 또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학과 출연연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또 우리 대학원생들이 우리 또 학생들이 그다음에 우리 또 졸업생들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뭔가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가 정신은 교육 혁신, 연구 혁신, 기술 사업화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켜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호스테드가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6가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수준에서 장기 지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기 지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이 높아가지고 창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지향성이 100입니다. 100. 그리고 이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 이런 데가 장기 지향성이 한 29점 정도 되는 30점이 채 안 되죠. 바꿔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너무 그 소위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사실은 아까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송승환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펀 스타트업 좀 재미있는 창업 이걸 지금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목 자체도 펀을 지향해 가지고 상대 학점으로 저희가 상대 학점으로 점수 주기가 아주 까다로운 대학입니다. A 학점은 뭐 15% 20% 이렇게 주고 있는데 창업만큼은 전부 다 이 패스 또는 페일 학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일단 창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면서 문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 교과목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이제 우리 대학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You have many academic experience in the U.S. at top school and also a lot of working experience as a professor in Korea. So I would like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the research condi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ow do the two countries compare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it'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the research culture is more focused on not failing. It's a little bit more risk averse, try to avoid risk and stay in the comfort zone. So I think there's great research, but really to boost it to the next level, we need to change that culture a little bit, make risk look as a learning experience rather than a failure. And I think if Korea becomes more globalized, there's really huge potential to really improve, continue improv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entrepreneurship in Korea, not only for excellent research performance in terms of papers and so forth, but also in terms of really building a global innovation culture. We're Korean researchers, international researchers can work together in Korea to really make innovation. So I think there's a lot of opportunity, but now those are kind of the two big differences. But I believe positive improvements can happen over time. Thank you. 한국에서도 매우 훌륭한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위험을 회피한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혁신적 문화를 구축해서 국내의 연구진이 한꺼번에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 글로벌, 이 과학의 연구의 세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뛰어난 이 한국은 이 잠재력, 연구 역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계화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 연구 사업화 더 신경 쓰고 기업가 정신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로 본인은 본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조수아 교수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기업인의 입장에서 30년간 정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해온 입장에서 볼 때 좀 대학 어떻게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과학자와 기술자를 구분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의 역할과 기술자의 역할은 좀 구분돼야 되고, 과학자와 기술자가 협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학자가 기술자가 해야 되는 일까지 하고, 또 기술자가 과학자가 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 기술자가 해야 될 일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대학은 피지빌리티만 봐주는 순수 사이언스를 연구를 하고, 기업이 그걸 가져가서 상업화 시켜야지만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자연사님들. 현재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아이코 실험실 창업팀에 참가하고 있는 민정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제가 지금 창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남들과 다른 혁신을 하기 위한 인문, 사회, 기술을 융합하는 관점에서 여러 고민과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현재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경쟁자들은 이제 빠르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들과 다른 혁신 기업을 창조하고자 하는 이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셨다면 더 완벽한 준비보다는 일단 현장에 뛰어드는 것.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배울 수 있고,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그 다음 도전 과제가 생기고 어떻게 허들을 넘을지 방법도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거지 책상에서 알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를 하나 만드는 데는 플래닝, 그리고 프로덕션, 마케팅, 또 매니지먼트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다 잘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매니지먼트, 세무회계나 이런 관리 이런 쪽에는 이걸 잘하는 파트너와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에이티브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지금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팀을 짜는 것,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현장으로 뛰어드시면 하나씩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실패 속에 기업가 정신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황철주 회장님이랑 저희 그 앞선 두 대표님 분들의 정말 본인 생각할 때 이거 실패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안 됐다. 근데 그게 지금의 내 성공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렇게 실패한다면 거기서 얻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창업의 길을 계속 가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두렵지만 내가 뭔가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리면 나한테 날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